안녕하세요. 부동산 긍정입니다. 오늘은 저희 합격 수기에 대해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올려봅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까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가 19만 명이나 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이제 부동산 공부, 시험 공부를 한 건 한 3개월 정도 되었고요. 주변에 이제 공인중개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시험을 보기 전까지는 뭐 전혀 공부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우선 그 한 3개월 정도 준비했던 과정을 말씀드리고 한 20여일 남은 그 시점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제 나름대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갑자기 또 시험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시간도 부족하고 또 이제 기존에 사업화를 하고 있었던 것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학원에 가서 강의를 듣고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하는 방법을 만들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우선 이제 시험 공부를 하기 전에 시험에 대한 특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사 자격시험은 객관식 오지선다형이고 또 1차 과목 2과목 민법과 부동산학 개론이죠. 그리고 2차 과목 4과목 중개사법, 세법, 공시법, 공법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과목별로 한 40점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을 합니다. 시험 범위는 이제 그 굉장히 넓고 또 과목끼리 연결이 돼 있어갖고 굉장히 광범위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학문적으로 아주 깊고 논리적인 걸 요구하는 논술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는 사항들을 숙지하고 있는지 묻는 객관식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시험 특성을 고려해서 전력을 세워보았는데요. 종전에 이제 부동산을 공부하지 않았고 또 용어도 생소해서 처음에 접근하기는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기본서, 요약서, 그리고 기출문제집, 그리고 동영상 강의를 구입을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시간도 부족하다 보니까 기본서는 과감히 생략하였고 요약서 중심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즉 이제 기본서를 구석구석 세세한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데는 이제 그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필요하고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할 수 없었고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반복되어 출제되는 사항을 명확히 이해하고 암기해서 득점을 반드시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꼭 해야 한다는 그런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를 했던 방법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첫 회독을 할 때에는 이제 교과서나 요약집을 보지 않고 동영상 강의를 1차 과목 민법과 부동산개론을 쭉 들었습니다. 한 1.5배속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해 안 되는 부분하고 또 생소한 부분들만 나오겠지만 꾹 참고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회독을 할 때에는 동영상을 보지 않고 요약집을 공부를 했는데요. 요약집을 공부한 다음에 이제 그 문제를 반드시 풀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원을 공부하고 한 단원에 대한 기출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기출 문제를 다 풀진 않았고 그 짝수 문제만 일단 풀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그 기출 문제는 이제 아시다시피 매년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두 풀 필요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틀린 기출 문제를 풀 때에는 반드시 답을 직접 적지 마시고 틀린 문제인지 맞은 문제인지만 구별해서 체크를 해놓으셨다가 뒤에 이제 여러 번 반복할 때 반드시 틀린 문제는 구별해서 반복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답을 문제지에 기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2회독을 했을 경우에 이제 3회독을 하게 될 때는 다시 이제 동영상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동영상을 보고
기출문제집과 기출문제집의 홀수 문제와 그리고 짝수 문제에서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대략 요약집의 70% 정도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게 되겠죠. 틀린 문제를 이제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많은 문제들은 맞춤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풀더라도 대략 한 90% 정도는 맞출 수 있었고요. 틀린 문제는 공부를 하지 않고 다시 풀었을 때는 거의 똑같이 틀릴 확률이 한 90%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그래서 틀린 문제는 반드시 왜 틀렸는지 그거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꼭 맞출 수 있도록 암기와 이해를 병행해서 암기를 하고 반복을 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 이제 1차 과목을 2회 독을 하실 경우에는 대략 한 달 정도가 소요가 되었고 2달째 대해서는 1차 과목을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한 과목을 배정을 했고 나머지 2차 과목 2과목을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린 방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차 과목을 왜 이제 꾸준히 해야 되냐면은 1차 과목은 이제 아시다시피 1차를 합격하면 2차는 떨어지더라도 내년도에 유예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1차 과목에 대한 확신은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1차 과목에 대해서는 최소한 2시간 이상은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시간을 대략 한 10시간 정도, 한 3개월 정도에 10시간, 하루에 10시간 정도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달 정도가 흘렀을 경우에는 그 1차 과목은 한 3회 독을 마쳤고요. 그 2차 과목은 한 2회 독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약집은 기본서에서 이제 전혀 이해 안 되고 자주 틀렸던 문제를 보충했고요. 그리고 기출 문제는 문제집은 틀린 거가 다 구분이 돼 있고 틀린 거에 대한 원인도 다 파악이 된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한 달 정도나 한 25일 정도 남았을 때 상황이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한 6일 정도, 하루에 한 과목 정도 요약집하고 기출 문제 중에서 틀린 문제를 완독을 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서 한 6일 동안 전 과목을 한번 볼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횟수에 있을 경우에는 반나절 만에 이제 완독을 똑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3일이면 전 과목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일주일 정도 남았을 때에는 하루에 전 과목, 다시 말하면 그 한 대략 2시간에 한 과목을 모두 볼 수 있도록 속도를 내 가지고 그 하루에 전 과목을 볼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하루에 전 과목을 본다는 경우에는 기출 문제는 다 빼고 요약집을 정독을 해가지고 하루에 전 과목을 볼 수 있도록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한 3일 정도만 해도 벌써 이제 3회 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이제 하루나 이틀 정도에는 기출 문제도 한번 훑어보고 이렇게 해서 암기 사항과 이해를 극도로 올려놓은 상황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숙련도를 높인 다음에 시험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대략 그 1차 과목은 한 70점 정도, 75점 정도 평균이 나왔고 2차 과목은 대략 70점 정도로 나와서 무난히 합격을 했고 또한 그 시간도 크게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공부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법 과목이 많은 과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복해서 읽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암기를 하는 방법을 스스로가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기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문장을 만들어서 그 요약집에 적어 놓고 그 요약집을 볼 때마다 그
그 암기를 별도로 하고 또 모의고사 볼 때 그걸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봅니다. 암기가 정확히 되어 있는지, 암기한 내용들이 잘 그 문제하고 맞아 떨어지는지 이런 걸 테스트를 하면서 모의고사를 볼 때 테스트를 하면서 암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를 한 2번 정도는 보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숙련이라는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 문제에 보통 한 1분 정도를 할애한다면은 사실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면은 문제를 봤을 때 바로 답이 무엇인지 선택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읽어보아도 무엇이 답인지 잘 모를 경우에는 고민하지 말고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번 전 시험지를 다 본 다음에 넘어갔던 스킵했던 그 문제를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시간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시간 조절을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또 하나는 이제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풀지 않고 넘어가고 맨 마지막에 시간을 확인한 다음에 계산 문제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 경우에는 뭐 크게 시간은 부족하지 않았고요. 충분히 다 풀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공부하고 느꼈던 점을 좀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제 대략 한 20여일 정도 기간이 남았는데 그거에 대한 그 준비 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는 이제 공부했던 내용들 중에 새롭고 또 이렇게 그 다른 문제를 풀어본다거나 이런 거는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정리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또 틀렸던 문제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그 암기를 명확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도 연습을 해가지고 지금 정도 같은 경우는 한 번이나 2번 정도를 보셔가지고 숙련도를 높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문제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문제를 기존에 정리했던 내용들을 명확히 다시 암기하고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시험의 최종적인 내용은 결국에는 중요한 내용들을 이해하고 이해를 넘어서 암기를 되었는지 또 정확한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는 숙련도가 갖춰졌는지를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춰서 준비를 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응시자 여러분의 건승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긍정이었습니다.